안녕하세요. 논술고술 한입시사 김정환 강사입니다. 이번 영상의 제목은 코로나 손실보상, 정치인과 관료인데요. 코로나 손실보상을 둘러싼 두 집단의 충돌 이야기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라고 역정을 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부가 방역 목적으로 영업을 제한하는 경우, 이를테면 노래방이나 술집 지금 영업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합법적으로 그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의견을 냈더니 얼마 후에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코로나 손실 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힘들다. 법으로 정해서 하는 나라는 없다. 그런 사례가 없다. 일종의 반대 의견을 낸 거죠. 그랬더니 정세균 국무총리가 역정을 냈습니다.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이렇게 헌법 정신에 따라서 그러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자신의 판단이고 개혁을 하는 과정에는 항상 저항 세력이 있게 마련이다라고 기재부에 경고를 했죠. 자, 이에 대해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관료의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정세균 국무총리 정치인이죠. 이 정치인의 입장을 지지하는 내용으로서는 이러한 기사가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손실보상은 민생은 물론 방역 성공에도 절대적인 요인이다. 자영업자들이 더는 못 버티겠다면서 방역 지침을 거부하기 전에 길을 터줘야 되겠다. 곳간을 채워온 것은 나라 곳간이죠. 채워온 건 이럴 때 쓰라는 것 아니었나. 이 절박한 민심을 관료적 타성에 밀려서 외면한다면 그야말로 이 나라는 관료들의 나라일 것이다. 반면 이 정치인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 신문 사설을 보겠습니다. 100조 원 이상 들어가는 자영업자 손실 보전에 대해 기재부 차관이 나랏빛 걱정을 하자 총리는 개혁 저항 세력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래서 몇 줄 밑으로 내려오면 이 정권은 차마 시켜선 안 될 일까지 거침없이 지시하고 밀어붙인다. 공무원이 이의 제기만 해도 눈을 부릅뜬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만들라고 지시하고 뻔뻔한 거짓말까지 시킨다. 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논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치권과 관료는 서로 충돌하게 마련이에요. 이들이 싸우는 것이 이상하거나 드문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정치인과 관료는 성격이 다른데요. 정치인들은 이 선출됐다는 측면에서 국민을 대표한다는 측면에서 대표성을 띠죠. 반면 관료는 시험을 통해서 그들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또 그 전문성을 키워왔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당연히 정치인은 선출로서 관료는 선발로서 일을 하게 되고요. 정치인은 대중의 여론에 따라 움직이고 관료는 정해진 법규에 따라서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과 관료는 각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역할을 하게 마련이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들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공통의 어떤 명분이 있긴 하지만 그 와중에도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익을 추구하기도 하죠. 정치인들은 어떤 정치적인 인기를 얻어서 재선을 추구하기도 하고요. 정치적인 어떤 이익을 노리기도 하고요. 관료는 그 부처의 이익, 부처의 영향력 같은 것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자기들의 이익이 있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들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사회가 움직여야 사회가 건전하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인과 관료가 어떠한 사안을 놓고 다툰다면 저들은 또 싸우네. 같은 놈들이야. 서로 밥그릇 싸움하는 거야.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비판 그리고 합리적인 관심을 통해서 이들이 왜 싸우고 무엇을 놓고 다투고 있고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견해가 더 타당한지를 합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려는 노력이 민주시민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자질이 되겠네요. 그래서 보면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가는 고성 속에 싹트는 사회발전. 그렇죠. 고성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관료와 정치인은 원래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툼 속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사회 발전의 초석이 된다. 그러니 우리는 다툼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합리적으로 비판적인 관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